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보유한 완도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 산업으로 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치유 산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바이오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입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건물로 1층에는 해수풀장이, 2층에는 증상에 맞는 치유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각종 테라피에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완도 지역 자원으로 해조류를 사용한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건식 테라피와 습식 테라피로 나눠지는데 16개의 테라피가 치유센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완도군은 치유산업을 핵심 축으로 삼아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센 곳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청산도 범바위, 복일도와 예작도를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는 등 완도군 전체를 치유의 섬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치유의 범위를 난대수목원을 이용한 산림치유, 농업치유 등으로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해양치유와 더불어서 산림치유 그리고 농업치유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제 우리 완도가 될 것입니다. 치유 관광을 통해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완도군. 2024년을 치유산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양산업과 관광의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 공개 모집이 마감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광주 전남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구 5를 제외한 17곳에 출마할 총선 후보를 공모했는데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후보는 67명으로 대부분이 공모에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에 나서고 후보자 적합도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 위원장이 다음 달 초 제3지대 빅텐트를 예고하면서 야권 재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북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해 현재의 양당 구조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며 소외된 나머지 30%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지대 빅텐트는 다음 달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면서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요구에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올겨울 햇빛양 부족 등으로 딸기 생육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딸기 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출하를 앞둔 딸기를 노리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딸기 시설하우스. 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출하를 앞둔 딸기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밤 누군가 하우스에 들어와 딸기 30kg가량을 몰래 딴 뒤 달아났습니다. 절도범들은 바로 판매가 가능한 잘 익은 딸기들만 딴 뒤 가져갔습니다. 발로 건드려보면 이렇게 골동이 이렇게 찌르겠고 있어요. 그럼 내 딸기 따다 보니까 수확이 안 나오게. 답답이 나죠. 상당히 그냥 던져버렸고 나게 어디가 잡을 수도 없는 너도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인근 또 다른 마을의 딸기 시설하우스에도 이달 초 누군가 들어와 딸기 20kg을 훔쳐갔습니다. 올겨울 햇빛양 부족 등으로 딸기 생육이 부진하다 보니 현재 딸기 가격은 1kg에 24,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50%가량 올랐습니다. 딸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설하우스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니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딸기 재배 농가에 도난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시설하우스 내 CCTV 설치 희망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 무안 겨울 숭어 축제가 해제면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주말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황금 숭어를 잡아라는 주제로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숭어 잡기 체험이 인기를 끌었으며
회차마다 가장 큰 숭어를 잡은 어린이 체험객에 황금바 선물이 증정됐습니다. 또 숭어회와 초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판매장도 운영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150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지난 19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78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정식 허가를 받은 것처럼 자동 식별 장치를 조작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을 시민들의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관광배당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일곤 목포 총선 예비후보는 풍성한 목포의 관광 자원들을 연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포형 관광배당 도입을 위해 목포관광공사를 설립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2대 총선 영암무안 신안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도 예비후보는 광주 전남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군공항 이전과 광주 전남 시도 통합 등 상생 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먼 산 불구경하듯 처신해 왔다며 이로 인한 갈등과 고통은 지역민의 몫인 만큼 정치권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공정률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 강진 1단계 구간, 강진에서 완도 2단계 구간으로 진행되는데 전라남도는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 2단계 전 구간이 완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1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1시간 줄고 지역 경제와 의료, 교육 등 많은 분야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농업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57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0.57% 늘어난 규모로 농업 예산을 편성한 건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